사진 중간에는 그 안주 두부김치 사진이 나와 있었고요. 네. 근데 사진 끝쪽에 가슴골이 보이는 옷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사진 끝쪽에 그것이 살짝 찍혀 있었거든요. 아. 경찰이 갑자기 그 사진을 딱 발견하더니 네. 너 이거 몰래 찍은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변호를 하는 건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양양 가보셨나요?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요즘 양양이 되게 핫하거든요. 특히 이 여름철에 뭐 레깅스라던가 짧은 옷이라던가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의상을 많이 입는 여성들이 그냥 개성 표현이니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화가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함부로 사진을 촬영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그래도 요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편이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함부로 사진을 찍다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찰죄라고 하던데 TV나 유튜브 뭐 여행 프로그램에 보면은 노출 수위가 높은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그냥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또 요즘 이제 걸그룹들이 의상이나 춤 같은 경우에 되게 상당히 노출 수위가 되게 높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찍었을 때 언제 또 범죄가 인정이 되고 언제는 범죄로 인정이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이 다소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구성 요건을 말씀드리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TV에서 방송되는 수준으로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 촬영에 동의했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똑같이 찍더라도 TV 방송에서 여행지를 소개하고 거리의 분위기를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지나가는 행인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그에 반해 특정한 목적도 없이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게 되면 이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목적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럼 그 촬영 목적에 따라서 이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범죄들은요 보통 어떻게 발각이 될까요? 대표적으로는 신고에 의해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나 계단 이런 데서 피해자가 직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쵸. 핸드폰 내놔봐라 이렇게 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다가 수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범죄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이 직접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카찰죄 범죄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아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카찰죄는 이제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기록에 아무래도 이제 남게 된 게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서도 복구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좀 다른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찰죄 같은 경우에 범죄의 직접 증거들이 모두 카메라나 핸드폰에 남아있다 보니까 경찰은 어떻게든 핸드폰을 확보해서 안에 있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포렌식도 바로 하게 되고요. 근데 혹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피의자 입장에서 카찰죄에 있어서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아무리 범죄가 유력하다고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하는 것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헌법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도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카찰죄로 들어오면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뭐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해서 폭행으로 신고가 된 경우 경찰이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만약에 남편이 길거리에서 뭐 찍었던 사진들을 보고 이거 좀 수상하다 하면 바로 카찰죄로 입건해서 수사를 개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범죄로 연루되더라도 네. 이 핸드폰이 경찰한테 들어가는 순간 카찰죄로 수사를 개시해버릴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피의자 입장에서는 원래 사건과 별개로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사건도 있을까요?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는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남자분 핸드폰을 경찰이 보다가 그 남자가 여자친구랑 술집에서 데이트했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예, 수사를 하다가 다른 명예훼손 사건이었는데 네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은 사진 중간에는 그 안주 두부김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네. 근데 사진 끝쪽에 그 여성분이 그 당시에 약간 가슴골이 보이는 옷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사진 끝쪽에 그것이 살짝 찍혀 있었거든요. 아. 경찰이 갑자기 그 사진을 딱 발견하더니 네. 너 이거 몰래 찍은 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건너편에서 내가 사진 찍는 거 다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경찰이 그럼 한번 전화해봐라. 그 당시에 여자친구한테? 동의했는지 아닌지. 근데 이게 이제 헤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는데 이거 너 동의했던 거 맞지? 했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하니까 경찰은 어머머. 봐라. 너가 몰래 찍었으니까 지금 전화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는 어머. 것이죠. 카첼죄 같은 것이 뭐 나체라든지 성관계 장면 이런 걸 찍어야지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찍은 사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유독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그 별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하시는지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이 핸드폰을 탐색하게 돼서 이 카첼죄로 갑자기 연계돼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피의자는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카첼죄에서는 우선 경찰의 증거 탐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걸 따져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 이미 제출의 형태로 핸드폰을 받은 뒤 뭐 무제한적으로 핸드폰을 탐색해서 획득한 증거라던가 압수영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핸드폰을 탐색해서 획득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판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은 위협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획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이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이나 위협한 강제 수사에 대한 대응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계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첼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만일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다가 카첼죄에 연루돼서 곤란하거나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겁먹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노하우와 지식을 갖고 있는 김민건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해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